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9월 2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리뷰 전에 댓글로 나는 할 수 있다 적으시면은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심 종목 리뷰 전에 오늘 매매했던 거 단타 이제 요즘에 계속 연습을 하는데 어차피 소액이라서 계좌를 공개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늘 매매한 거 골드 퍼시픽 있는데요. 그냥 관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얘가 이제 하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락을 많이 해서 매수를 좀 멈추는 구간이라고 할까요? 이 하락을 이어가다가 여기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1695원에 매수를 해서 매도는 이제 올라갈 때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데 왜 여기가 매도 구간이 됐냐? 항상 저 매도 구간은 비슷합니다. 여기 1880원에 제가 매도를 했는데 여기가 어떤 거였냐면은 1880원이 여기 30분봉 거래량이 좀 터진 30분봉의 이 시가죠. 그러니까 시가나 종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는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봉을 봤을 때 일봉으로 전일에 이 상한가를 만들어 줬었거든요. 상한가를 가고 나서 갭을 띄운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뭐 거래량이 좀 터지긴 터졌어요. 장중에 이게 앞에서 이렇게 터진 게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딱 와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한 뒤에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오늘 올라오는 모습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마 제 매도 구간은 다 이런 식으로 30분봉을 기준으로 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다음에 두 번째로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먼저 보면은 얘 같은 경우 이게 매수가를 어디다가 했는지 정해놓지를 않아가지고 오늘까지만 보고 좀 말겠습니다. 이 유바이오로직스 차트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밑에 120선이 있거든요. 120선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밑에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하락을 하더라도 120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막 떨어지고 하는 게 잘 없습니다. 120선이 밑에 있으면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차트도 보면은 21선 있죠. 이 노란색 21선을 지금 이 21선 위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닥이 두 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저점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고요. 이렇게 저점에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목표가 구간, 그러니까 이 박스의 정고점 구간 있죠. 여기를 이제 넘으려고 한번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치고 그렇게 생각하면 넘는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런 도지봉 있죠. 오늘 만들어진 이런 도지봉,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인 5일선을 딱 위로 올려주는 이런 모습 자체가 매수의 타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연제약이나 뭐 셀리드 이런 거 올라갈 때 잘 못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한번 힘을 이제 분출할 그런 단계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페노션은 이제 이때 여기 좀 단기적으로 좀 한 4% 정도밖에 안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 오르고 이제 밑으로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왜 뽑았었냐면은 HMM 노조 파업 때문에 얘가 반사이익을 좀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냥 별로 크게 반응 없이 해가지고 그냥 얘는 관심 종목에 좀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볼 게 없네요. 그 다음에 한국파마도 벌써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간 상태고 이 최근에 봤을 때도 이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이런 박스권에서 돌파를 해준 뒤에 이런 아랫꼬리 그 다음날에 장대 양봉 뒤에 아랫꼬리 달리는 이런 모습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왔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더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고 일단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게 딱 매수 타점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이 딱 정해져야 그래도 깔끔하게 보기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이런 종목들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여기 1차 매수인데 29만원이요. 아직 매수가 안 돼가지고 좀 더 기다려 보고요. 그 다음에 DPC도 여기가 매수 타점인데 아직까지는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올라갈 것 같고 5일선을 타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하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아직 여기 매수가였는데 15만 3천원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매수가 안 된 상태다. 근데 좀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내일 조금 기다려보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녹십자 같은 경우 36만 5천원 이 구간인데요. 여기 이제 1차 매수, 그 다음 떨어지면 2차 매수 해가지고 기다릴 건데 이게 왜 뽑았냐면 얀센백시 위탁생산 관련돼서 회사에서는 관련 없다라고 공시를 냈지만 근데 지금 수급이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합니다. 뭔가 정보를 가지고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가 조정 구간 이런 데에서 눌림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일단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유라테크 얘는 이제 세종시 관련된 종목인데 이게 지금 뽑았던 이유가 민주당에서 경선을 지금 충청도 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세종시 이전 같은 게 이제 결국에는 대선 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보면은 이런 단기간에 박스를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에서 결국에는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번 지금 구간에서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보면은 1차 매수가 지금 된 상태고요. 여기 1차 매수가 됐습니다. 13,600원이요. 매수된 뒤로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밑에 떨어지면 2차 매수도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캐몬입니다. 캐몬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종목을 뽑았는데요. 뽑은 겁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여기서 일단 다행이라고 할까요? 여기 매수가 됐고요. 매수가 되고 손절가가 4,445원인데
해봐야 손절하더라도 2.5%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2.5%의 그 기회비용, 그러니까 손실 비용을 따지고서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깨지 않으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를 한번 우리 기다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싸게 먹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인성정보인데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선을 그거는 두어놓은 게 좀 잘못됐는데 선을 좀 바꾸겠습니다. 2,945원이 1차 매수, 2,790원이 2차 매수, 2,645원이 손절가인데 일단 여기 매수가 됐네요. 1차 매수가 됐습니다. 얘가 이제 요즘 이제 의료계 파업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파업이 끝났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요즘에 정책주들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준표 의원이 이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 이제 풀겠다 그런 정책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일에 그런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런 거 기대를 하면서 뭐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황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97%로 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좀 상승이 이어졌죠. 예, 상승이 좀 크게 나오다가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조정이 왔고요. 근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하고 외국인이 매수세, 기관이 오늘 좀 많이 매도를 했고 특히나 연기금이 좀 1조 원을 1조 원 넘게 매도를 한 게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은 정말 강해요. 분봉으로도 보면은 얘가 하락을 하다가도 이제 다시 장중에 말아 올려주는 이런 종가 구간을 위로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도 5일선을 계속 타고 가는 이런 모습 진짜 힘이 강하다라는 게 느껴지고 대신에 근데 특징은 이렇게 올라갈수록 외국인이랑 기관이 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빨리 왔는데 이런 순간에는 또 이렇게 하락이 좀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수가 조금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어도 다시 상승 한번 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야 우리가 또 돈을 벌 수 있겠죠. 오늘은 또 개인만 이렇게 매수를 한 상태에 외국인 기관은 양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환율은 그래도 한 4원 달러 정도 상승을 좀 한 모습이고요. 얘가 그동안에 하락을 이어가 주던 그런 추세에서 오늘 좀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고 다시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직까지 시장이 좋다라는 게 그래도 등락 종목이나 하락 종목이나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한가도 잘 나오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아예 매매를 못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한가 및 시간의 특징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이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를 갔는데요. 분기 사상 최대 실적과 전기차, 수소, 소재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제형 솔로텍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 구축 소식에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삼성전자랑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고사양 손떨림 방지 기능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을 더 구축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오늘 또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랑 엮여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M&A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요. 차트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이런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참 이쁘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내일 이 종목은 떨어지면 한번 매수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핵연료 재활용 기술 미국서 승인하면서 어제 저녁 6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주로는 오늘 또 일진파워가 강하게 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오늘 얘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일진파워가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전기전이 또 추가적으로 이등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한신기계가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한전산업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또 장중에 이제 홍준표 의원 다자 구도에 10%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낙연 후보랑 공동 3위라고 하는데 관련주로는 이제 홈센터 홀딩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고 이 시간 외에서도 6%나 뜨면서 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에 휴맥스 홀딩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한국선제 원래 이제 좀 대장의 역할을 했던 한국선제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고요. 시간외에서도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확대 수혜로 오늘 좀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18%좀 상승이 나오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폴더블 폰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는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스푸트니크 V 국내에서 완제품 출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오늘 상승이 좀 바이오로직스가 단기간 만들어진 이런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좋아요. 모습 자체가 차트가 이쁘죠.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추가적으로 그동안의 박스권을 만들었던 구간을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상장을 하고 상승을 처음 시작했다가 이런 바닥권에서 계속 뭔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조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하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언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재료랑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 수요 확대로 오늘 어제는 조일 알루미늄이 상승하고 PJ 메탈이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했는데요. PJ 메탈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조일 알루미늄도 강하게 상승을 이어갔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시간 외에서도 좀 2%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AB 프로 바이오 단일 클론 항체가 코로나 치료 효과를 낸다라는 소식에 오늘 개별적으로 상승을 좀 했고요. AB 프로 바이오입니다. 얘가 상승을 좀 해주긴 했네요. 그리고 시간의 특징적으로는 지능기업이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게 전에 효성중공업에서 매각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건데 또 다시 매각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지금 최근에 아직 공시는 안 떴지만 그 매각 관련된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센터 홀딩스 경남스틸 보강산업이 시간에서 상승을 했는데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 상승을 좀 했고요. 그러면 네 번째로 오늘의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기 전에 어제 뉴스들 좀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 일단 한국 핵연료 재활용 기술 미국에서 공식 승인한다라고 하면서 원전주들이 그동안 죽어 있었는데 오랜만에 좀 상승이 좀 나와줬다는 겁니다. 원전주들을 보면은 이제 일진파워를 다시 1등으로 올려놓고 서전기전,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이제 우리기술, 광명전기, 두산중공업, 우진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원전주들이 그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요즘에 다시 이틀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고요. 일진파워도 오늘 새로 후발 대장으로서 강하게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도 공모주 되어 연이어 상장,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한다는 거고 9월 달에, 그다음 10월 달에는 카카오페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SK E&S, 이게 확실히 대기업에서 수소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소주들 오늘 또 요즘에 상승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를 보면은 외국인이 3일 동안 대장주 3전을 샀지, 주가는 4일 만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3일 동안 샀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샀지만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외국인이 3일 동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대로 주가는 좀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여기서 5일선을 천천히 이렇게 지키면서,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저점을 높이면은 이렇게 천천히 다시 우상향할 수도 있거든요. 지수가 상승하려면은 삼성전자가 꼭 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꼭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현대중공업 IPO 날짜를 보면 일단 희망 공모가가 52,000원에서 6만원이고요. 우리 크래프톤 한 50만원에서 시작한 거에 비하면 좀 적죠. 확실히 공모가 자체는 착하고 목표 주가는 또 9만원을 제시를 한 증권사도 있다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자체도 4.4에서 5조 좀 양호하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높은 편은 아니고, 수요 예측이 이렇게 되고 청약이 9월 7일부터 8일 날 있습니다. 상장은 9월 16일 날 있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공모가는 비교적 합리적 수준으로 산정이 됐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PBR 자체도 다른 중공업주에 비해서 1.12로 괜찮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제 9만 원을 또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들이 좀 10월 달에는 또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내 M&A 삼성, 그 다음에 SK 인텔 낸드를 품는다라고 하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좀 탐내지 않나, 이런 M&A 관련돼서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 어느 순간에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그때 이제 종목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현제약, 오늘 관심 종목으로 넣을까 싶은데 이현제약에서 mRNA 백신 연 14억 도즈 생산을 도전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위탁 생산이고요. 위탁 생산으로도 그래도 워낙에 백신 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큰 이슈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또 관종에, 그러니까 차트가 괜찮아가지고 관종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청부 고발 의혹을 하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봤을 땐 홍준표 의원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경선이 D-Day 이틀 뒤로 충청 표심이 일단은 어떻게 나오냐, 결과가 지금 예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30%, 이낙연 후보가 11%인데 반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둘의 이 종목들 관련주들의 횡방이 좀 나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이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카카오뱅크 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1조 원 블록딜을 하면서 오늘 7.8%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급상승 3위를 했다. 이낙연과 동률이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이어 먹는 치료제를 도전합니다. 화이자에서 먹는 치료제를 또 도전하는데, 이게 임상 실험이 성공할 시에 올해 4분기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뉴스는 HMM 임단협 극적 타결하면서 해운대라는 겨우 피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또 연중 최고치를 찍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금리가 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상론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물가 상승의 이유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좀 금리 인상하면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서민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이게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 자체는 뭐든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안 좋다 이런 것보다 나중에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할 때는 참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해야 되긴 합니다. HMM을 한번 다시 보면은 HMM 그래도 극적 타결하면서 오늘 시가 갭이 좀 뜬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다시 이제
장중에 이렇게 하락이 이어졌고요. 그나마 이제 봐줘야 될 거는 이 120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워낙에 높은 구간이어서 많이 상승을 했죠. 그동안의 상승을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120선을 지지받고 올라가주면 상관없는데 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을 들고 계시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이런 37,500원 37,000원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럼 다섯 번째로 이제 9월 3일 금요일 관심 종목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총 5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관심 종목 많아봤자 너무 많으면은 그 매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 좀 압축을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 종목이긴 해요. 다 좋은 종목이고 일단은 다 좋아 보이는데 이 부강약품도 좋아 보이고 이연제약도 제가 좋게 보고 있다라고 했죠. OCI도 또 좋더라고요. 태양광 지금 수급도 좋죠. 일단은 제가 여기서 세 종목을 뽑아야 되는데 먼저 애니플러스 먼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애니플러스는 얘가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된 종목이기도 했고 그동안에 교육 관련주는 결국에는 이제 정책주로도 엮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더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좀 보류라고 해서 좀 빼놓겠습니다. TBC도 좋은데 참 고민이에요. 부강약품도 지금 단기적인 모습은 좋아 보이고 OCI까지 빼겠습니다. 이 두 종목을 빼고 TBC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TBC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냐? 분봉상에서 딱 누가 봐도 이런 이 저점 구간 만들어지는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이 딱 만들어졌는데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 이 저점 구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 한 1차를 여기서 1차 매수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2차 매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매수가 되더라도 이제 평단가가 여기면은 매수하더라도 한 6.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들고 가는 스윙으로 치면은 6.5% 생각하고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기 바로 밑에 이 120선이 밑에 깔려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를 손절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가 이렇게 정해놨고요. 이게 보니까 또 이게 홍준표 후보 관련된 종목이네요. 특히나 이제 지금 홍준표 후보 관련주들 움직임 괜찮죠. 얘도 지금 차트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지율이나 저런 게 계속 나오면요. 그 다음에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 이거 먹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데 얘가 오늘 이렇게 시가 구간 이 시가를 다시 넘어주는 이런 종가가 나와줬거든요. 오늘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준 모습이라 좋아 보여가지고 이 종목을 지금 넣었고 거래대금도 뭐 1,100억 터지고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런 120선을 못 뚫었습니다. 120선을 못 뚫은 모습이죠. 근데 최근에 120선을 다시 뚫으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안착을 하고 상승이 나와준 모습인데 이런 모습 자체를 매수를 해보는 그런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이제 1차 매수, 위에서 1차 매수를 좀 하고요. 그다음 여기를 2차 매수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제약인데요. 이연제약을 뽑은 이유는 아까 이제 위탁 생산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있기도 했고 차트적으로 하락을 하고 지금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매수는 이제 쌍바닥이 안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손절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을 손절 잡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저기가 깨지면 결국에는 이제 쌍바닥이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가 정해놓고 매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탁 생산 관련된 종목이고 여기서 다시 21선을 돌파해주면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관련주 이렇게 좀 마치고 오늘 영상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댓글로 나는 할 수 있다 적어주시면은 성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